안녕하세요. 스플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사 하나를 분석하며 자잘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6월 9일 발행한 기사고요. 제목을 보시면 비트코인 또 폭락하나, 불길한 조짐, 전문가들 경고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제목이네요. 부제목을 보시면 암호화폐 3대 의문점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근거로 비관론을 펼치겠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서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데드크로스에 빠져든다. 근데 데드크로스가 뭔가요? 데드는 죽음이고 크로스는 교차. 하여간 불길한 거죠. 차트 분석에서 데드크로스란 차트상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떤 대상이 약세로 전환된 후에 나타나는 후향적 신호입니다. 어쨌거나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차트상에서 데드크로스라는 신호가 나타날 것 같으니 불길해 라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업비트 차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30분 차트를 일봉 차트로 바꾸고요. 기본 설정인 현재 설정에서 보면은 지표가 연두색 장기 이동평균선이 50일, 빨간색 단기 이동평균선이 15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대로 각각 200일, 50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분홍색 이동평균선이 연두색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뚫을 것 같네요. 네, 기사대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장기 전망에서 골든크로스니 데드크로스니 하는 차트 분석이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뭔지, 업비트 차트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익혔다는 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철통 보안의 물음표라고 합니다. 보안이 뛰어난 디지털 안전 자산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죠. 예, 바로 요 기사고요. 이런 공격 때문에 이제 많은 차들이 기름을 넣겠다고 막 주유소에 막 이렇게 줄을 서기도 했었고, 여튼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는 범죄단체에 비트코인 75개를 주고 이 난리를 해결했었습니다. 근데 FBI에서 비트코인 63.7개를 회수했다는 미 법무부 발표가 며칠 전 6월 7일에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 보안이 뚫린 거 아니냐는 낭설이 특히 국내 언론 기사 위주로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이건 비트코인 보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말해 범죄단체의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를 어찌어찌 FBI에서 입수를 해서 회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느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어디다 흘렸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갖고 그 통장에서 돈을 뺐었다고 은행 보안 시스템의 결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기사 원문만 자세히 읽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깨알같이 끼어든 헛소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기술을 생명으로 하는 비트코인은 정부의 통제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로 통했다고 합니다. 모네로 같은 다크코인이 아니라면 거래 내역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갑에서 어디로 코인이 옮겨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추적 아닙니까? 단지 거래소 지갑처럼 실명 인증된 지갑이 아니라면 어느 지갑이 누구의 것이라고 특정짓지 못할 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레 해지 수단 무색해져 라고 합니다. 인플레 해지를 주장하며 비트코인을 매집한 여러 회사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이지만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의 글로벌 암호화폐 차트입니다. 여기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1년치 차트를 보면 이전에 비해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최근 보름 남짓 전에 좀 떨어졌지만 1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꽤 오른 상태에서 횡보 중입니다. 한편 내려가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60%대였던 수치가 최근에는 40% 근처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에만 투자했다면 이번 하락의 영향을 훨씬 더 받았을 것이며, 다시 말해 비트코인 단일 상품만으로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이런 단기적인 하락으로 인플레 해지 수단 무색을 논할 것이 아니다. 둘째, 양보해서 비트코인 단일 상품의 전망은 안 좋을지도 몰라도 이것을 전체 가상자산 시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영상이 길어지네요. 마지막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결제 수단으로도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했다가 번복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제 수단으로의 한계를 뜻하는 사례인가요? 일론 머스크 씨의 최근 행보를 보면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논조의 기사에 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엘살바도르의 사례에서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기사를 다룬 건 여기까지인데요. 가상자산을 다룬 기사 대부분이 이처럼 결과를 정해놓고 이유를 끼워 맞추는 식이라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말하는데 이런 기사를 읽을 때는 항상 비판적으로 공부해가며 읽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